안녕하세요. 검정고시 국사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조선과 철기시대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나라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시대의 생활 모습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들어갈 차례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한반도에 나타났던 전체적인 국가의 순서의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는 참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아래 회색 네모 칸에 있는 나라가 모두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국사 과목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확실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오늘은 그 큰 흐름을 훑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동기 시대에 나타났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로 진행이 되면서 철기 시대에 나타났던 다양한 국가인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을 묶어서 부르는 삼한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나라의 기틀을 갖춘 세 개의 국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개의 나라가 제대로 기틀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뜻에서 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삼국 외에 가야라는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이따가 지도에서 볼 테지만 백제와 신라의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후에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와 그리고 중국의 당나라에 의해 멸망한 이후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됩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라고 해서 통일신라라는 이름이 붙여지고요. 그리고 신라의 위쪽으로는 이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는 국가인 발해가 세워집니다.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통일신라, 이렇게 남과 북에 하나의 국가가 형성돼 있다고 해서 이 당시를 남북국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통일신라는 삼국을 통일을 하긴 했지만 수도가 워낙 치우쳐 있었고 지방이 잘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세력의 성장으로 인해서 다시금 고구려와 백제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사람들,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뒤에 생긴 고구려와 백제라고 해서 후 고구려와 후 백제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후 고구려와 후 백제 그리고 신라 다시금 세 개의 국가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을 후 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후에 후 고구려의 인물이었던 태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국호를 고려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에서 맨 마지막에 세력을 얻은 신진사대부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 신진사대부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선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조선은 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조선에서 고종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외세의 침입과 그리고 이제 조선을 침범하려는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 고종 황제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때가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그 후 일본에 의해서 식민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식민 통치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한국을 해방시킨다는 선언을 발표하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그 후 독립운동 세력들과 외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비로소 지금의 이름인 대한민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가 한반도에 나타났던 국가 순서의 큰 흐름인데요.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 나라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발전을 하고 멸망을 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조선의 지역이었다고 추정되는 부분인데요. 그 추정의 근거는 바로 비파형 동검의 분포 지역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지금의 북한 영토를 포함해서 이렇게 요동지방까지 뻗어 있는 넓은 영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철기 시대에 나타났던 다양한 나라들의 지도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의 다양한 생활 모습과 풍습, 혼인 풍습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국가의 기틀을 갖춘 나라들이 등장하는 삼국시대를 배우게 됩니다. 건국 순서에 관해서는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지은 삼국사기에서는 신라가 가장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 고구려, 백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는요, 명확히 오해 소지가 없는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건국 순서는 아직까지도 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건국 순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멸망한 순서는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멸망의 순서는 백제가 가장 먼저 멸망합니다. 그 다음이 고구려, 마지막으로 신라.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하얀 고무신, 백고무신이라고 해서 외웠었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국시대는 지도를 3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한 세기마다 각 나라의 전성기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전성기라는 것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영토가 넓고 가장 국력이 셀 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도부터 4세기, 5세기, 6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전성기마다 공통적으로 겹치는 영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서울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한강이 흐르는 지역을 차지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강 지역은 중국으로도 통하기 쉽고 워낙 이제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한강을 차지하면 전성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성기를 가장 먼저 가진 것은 백제입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5세기에 이어서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세기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운데 있던 가야라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 가야를 잠깐 살피고 넘어가면요. 가야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육가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6개의 가야 연맹이 힘을 합쳐 이뤄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용성했지만 지리적으로 백제와 신라의 가운데 껴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나라로서 발전하는 데에는 실패를 합니다. 6세기 신라에 의해서 결국 가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신라의 흡수 통일되면서 가야의 마지막 왕이 신라의 귀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왕의 증손이 바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웠던 김유신 장군입니다. 어쨌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라 혼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중국에는 당나라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고구려가 가졌던 넓은 영토를 신라가 모두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영토를 가지고 통일 신라가 이루어집니다. 신라 위에는 발해라는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발해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영토도 고구려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당과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과 대립 관계를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배울 때 대외 관계라던가 그런 것들은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쪽에는 발해,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신라, 남과 북에 나라가 하나씩 있다고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신라의 수도는 우리가 지금 경주로 잘 알고 있는 이 금성이라는 곳에 치우쳐 있습니다. 신라의 영토는 이만큼이었는데 신라가 이 끝까지 세력을 떨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 고구려와 옛날 백제를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의견을 모아서 신라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후고구려와 후백제입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나중에 지어진 고구려와 백제라고 해서 앞에다가 후자를 붙였습니다. 결국 신라의 영토는 이렇게 다시 낙동강 유역으로 줄어들게 되고 후고구려와 후백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시 나타난 삼국시대라고 해서 후삼국시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후고구려에는 당시 왕인 궁예가 있었는데요. 이 궁예 밑에 있었던 왕건이라는 신하가 궁예를 몰아내고 후고구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국호를 고려라고 바꾸게 됩니다. 고려의 왕이 된 왕건은 후백제와 신라를 흡수 통일하여서 고려라는 국가를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국가가 바로 고려입니다. 민족의 재통일이라는 데서 그 의미가 있고요. 근데 고려는 이 위의 지도를 보시면 거란과 여진 등 외세와 굉장히 밀접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수많은 침입을 받고 거란과 여진 외에도 나중에 몽고라는 엄청 큰 나라에서 고려를 침입해 오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나중에 고려시대를 다룰 때 자세하게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고려는 지배 세력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나타난 세력이 바로 유교와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 계층입니다. 이 신진 사대부 계층은 고려의 국군이 다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나중에 배울 위화도라는 곳에서 회군을 하여 수도로 쳐들어옵니다. 그리하여 세워진 국가가 바로 조선입니다. 네, 조선이 처음 세워질 당시의 국경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의 영토보다는 좀 작은데요. 지금의 영토가 완성된 것은 세종대왕 때 여기 보이는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여 최종 국경을 완성합니다. 이때 정해진 국경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경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일제시대를 겪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건국이 될 때까지 이 영토는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반도에 나타났던 전체적인 국가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삼국시대, 남부국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각각 파트를 자세하게 나눠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다양한 파트를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삼국의 등장,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격은 어떠하였는가, 어떠한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는가, 그리고 어떠한 제도를 시행했으며 문화적인 유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